9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흐려 있는데요.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부터 강원 중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그치겠고 내일까지 예상 강수 수량은 20에서 80mm입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 25도까지 보고 있고요. 원주 지방 기온제 기온은 18도, 습도는 85%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영월 지역의 한옥 테마에 다채로운 사업들이 추진돼 한옥 산업 메카 영월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옥 프로젝트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보고요. 또 원주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잔반이 없는 빈그릇 인증샷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혜택과 기부로 이어지고 있는 행사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가을 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을 선정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올가을 비대면 여행지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섬강이 휘감아 도는 원주 간현 관광지에서 가을밤에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나우라쇼가 10월 1일 개장합니다. 나우라쇼는 나이트 오브 라이츠의 줄임말로 밤에 내리는 아름다운 조명과 신비한 이야기, 아름다운 음악을 동시에 즐기도록 조성됐습니다. 1회차는 저녁 7시 30분, 2회차는 8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횡성 청일면 갑천리 임야 712헥타르가 드림 마운틴 단지로 거듭납니다. 횡성군은 청일 일원 선도 산림 경영단지가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2년 선도 산림 경영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국비 60%, 지방비 40%를 합쳐 모두 75억 원이 투입됩니다. 평창 남부권이 야구의 메카로 집중 육성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야구 소프트볼 협회 주최 한국실업야구 대표자회 주관으로 제1회 평창군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대 전국 실업야구대회가 올 10월 9일부터 24일까지 평창 야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회에는 강원 도민야구단의 평창 반다비스를 비롯해 실업 일부 천안 매틱스, 당진 현대 제철 블루캅스, 인천 웨이브스 등이 참가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 영월 지역의 한옥 테마에 다채로운 사업들이 추진돼 한옥 산업 메카 영월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지금 한옥 프로젝트가 한창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영월 한옥 협동조합 주재일 조합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주재일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월군에서 지금 한옥 프로젝트가 한창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먼저 어떤 사업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는 일들은 한옥을 짓고 혹은 한옥을 짓고 싶어하고 한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이제 건축과 관련된 수주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월 한옥 협동조합에서 이제 한옥을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영월 한옥 협동조합에서 함께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집도 지어주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협동조합은 언제 결성이 됐고요? 어떤 분들로 몇 분이나 좀 구성이 돼 있는지요? 네, 저희 협동조합은 작년 초에 결성이 되었고요. 네. 원래는 저희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옥을 비롯해서 다양한 목조주택을 시공하는 기술자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내 집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럼 주재일 조합장께서도 집을 짓는
네, 목수라고 하나요? 우리가 보통?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청으로 만드는 목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옥을 짓는 목수 팀들로 구성된 이 협동조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네, 회원이 많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지금 현재 직원이 저 포함해서 9명 있고요. 네. 그 직원이랑 또 그리고 이사에 참여하신 분들까지 다 합치면은 20명 남짓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준회원으로 해서 저희랑 네트워크 돼 있는 목수님들이 그 이상 더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성되어 있으면 집 한 채는 아주 뚝딱하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한옥에 사용할 목재를 다듬는 치목장, 목재 체험 교실도 조성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부지가 약간 3,000평 정도 돼요. 네. 예, 부지를 작년에 매입했는데요. 원래는 대부분 한옥 회사들이나 이런 곳들은 도시에 있는 게 더 유리해요. 네. 더 일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시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하기에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혹은 이제 사무실과 작업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아무리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 있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영월로 작년에 내려왔어요. 그럼 영월 지역 분들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나요? 네, 네. 물론 이제 저희 직원분들 중에는 영월 이쪽 지역에서 원래 오래 꾸준히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를 비롯해서 또 다수 분들은 이쪽으로 와서 이제 영월 국민이 되었죠. 뭐 한옥 집도 지을 수 있겠지만 목재 체험 교실도 조성됐다고 하는데 어떤 체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체험이라기보다는요, 일종의 그 제법 큰 DIY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DIY 하면은 가구라든가 뭐 간단한 그런 공예품들을 만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 집을 한번 DIY처럼 지어보는 거예요. 작은 집을. 그래서 직접 지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조합원들과 함께 내가 한옥집을 좀 지어보겠다 싶은 분들이 이 치목장에 가서 같이 조합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한 몇 채나 지으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한 30명 정도, 30분 정도 되고요. 원래 시작은 작년 말쯤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꾸준히 지금 찾고 계셔서 30분 정도 하셨고, 지금은 한 14분 정도 지금 또 하고 계시고요. 주로 어디에서 그렇게 오십니까? 영월 분들은 아닐 테고요, 다. 예. 영월이나 원주, 횡성, 평창 분들도 계시고요. 이쪽 분들은 아닌데 이쪽 지역에 그 고향이 있거나 이제 텃밭이 있어서 그곳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고 있고요.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쪽 전라도나 경상남도, 부산 쪽에서도 오시고요.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러세요. 여기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동식 그럼 한옥을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종의 이제 여기서 지어서 가져가니까 이동식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주로 뭐 이동식 한옥만 지으시나요? 아니면 또 어떤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지요? 예, 일반 한옥도 짓고 있고요. 시공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고려하는 거는 이제 한옥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갖고 있는 좀 몇 가지 편견들이 좀 있어요. 이제 시공비가 좀 제법 비싸고 관리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인데요. 근데 사실 또 실제로 또 맞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일반 살림 한옥도 짓고 있지만 한옥의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일종의 한옥형 목조주택이라고 해서요. 한옥의 아름다운 장점은 살리고 대신에 시공비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현대식 소재를 쓰거나 하면서 좀 저렴한 보통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한옥집을 짓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설명이나 도면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느낌이 어떤지 또 제안을 주시면 그거에 맞게 또 변형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저희 작업장에 그 모델하우스들을 계속 지어가고 있어요. 그럼 모델하우스가 이제 여러 채 지어 있어서 본인이 선호하는
그 모델형으로 또 짓고자 하면 그렇게 지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예. 우리의 전통 가옥 한옥에 언젠가부터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옥이지만 편리한 현대식 한옥을 짓는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예. 그럼 한 채 짓는데 한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작은 집이잖아요. 네. 이동식 한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시면 재료비랑 이렇게 해서 거의 재료비 정도 수준인데요. 1,760만 원을 참가비로 내고 참여하고 계세요. 이게 몇 평 기준입니까? 6평 정도 돼요. 6평. 네, 20평방미터. 네, 그리고 네. 저희한테 제작 의뢰를 하시면 네. 그거보다 이제 저희가 인건비를 좀 더 추가하여서 2,200만 원에 지어드리고 있어요. 직접 의뢰도 할 수 있고 본인이 배워서 같이 조합원 분들과 지을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면 한 채 짓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정말 이거는 그 경우마다 다 다른데요. 네. 참여하시는 분이 얼마나 시간을 더 많이 냈고 또 이런 일에 익숙하고 또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보름 정도에 보름 좀 지나면은 윤곽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 3주 이내에 마무리 짓는 분도 계셨고요. 정말 느긋하게 올해 1월에 시작해서 지금 오늘 가져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춘천 분이신데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직장인이라면 주말을 이용해서도 지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오세요? 처음에는 그냥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저희도 이제 아는 분들 의뢰를 해서 시작하고 그렇게 작년 11월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저희도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저희한테 참여했던 분들이 소개도 해주시고 또 그거에 좀 힘을 내서 저희도 좀 광고도 적극적으로 하고 지역 언론에도 광고하고 또 이제 이런 SNS에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좀 요즘에는 그 관심이 있어서 방문하시는 팀들이 하루에 한 10팀 안팎이에요. 주말엔 좀 더 많고요. 거의 개인으로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보통 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가족 단위죠. 가족이나 아빠 혼자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이들 함께 집을 짓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방문하셔서 저희랑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간혹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면 또 입장이 바뀌세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가족끼리 오시는 걸 더 환영하죠. 요즘 거의 아파트 세대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 전통 가옥을 늘려간다는 그 자부심도 있을 것 같아요. 조합원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고 계신지요? 네, 뭐 다들 한옥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나무를 다루는 일이 행복해서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이 업으로 이제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제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런 이제 장인들의 마음속에 한편에는 더 정통 그리고 더 예스러운 한옥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들의 한편을 묻어두고 더 대중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한옥이 돼야 되고 또 문턱을 더 낮춰야 된다고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는데요. 그 사이에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옥 목수들이 일하는 현장에 끊임없이 누군가가 찾아와주고 옆에서 쳐다보고 있고 목수들이 일하는 모습 원래는 목수들이 일하면 혼자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렇죠. 팀이서. 근데 이제 집 짓는 일이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고 묻고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귀찮아도 하셨는데 요즘에는 다들 친절하게 하고 반가워하시고 북적북적하니까 서로 즐겁게 일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이 6평의 용도가 뭘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6평이고요. 좀 더 운반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조금 더 그거보다 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사이를 결정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그 도시나 이런 곳에 자기의 본체가 있고 본가가 있고 그 주말이나 이제 주말 농장을 하거나 가족끼리 주말에 쉴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두 번째 집인 세컨 셈이죠. 하우스 개념으로. 네,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본체가 있는데 별채나 별당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조용히 이제 본체 놔두고 혼자 조용히 뭐 책을 보거나 요양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찾고 계세요. 예. 자, 앞으로는 영월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한옥 목수마을도 조성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한옥하면 떠오르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경주나 전주나 네. 공주 혹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북촌 한옥마을도 있고 한데요. 그런 한옥을 구경하고 그 관광하는 그런 곳 말고요. 정말 내가 한옥을 짓고 싶거나 혹은 목조주택을 짓고 싶으면 영월을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영월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집을 그림을 그리고 올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 공간을 목수분들도 더 많이 모이고 관련된 산업들도 더 많이 서로 함께하고 이쪽으로 더 유치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또 찾아오실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제주도에서도 오시거든요. 관심 있으시고 그러면 앞으로 영월 한옥마을로의 조성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영월 한옥협동조합의 주재일 조합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잔반이 없는 빈그릇 인증샷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잔반제로 원주 빈그릇 인증샷 챌린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이 잔반제로 챌린지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빈그릇 사진을 올리는 이벤트인데요. 10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챌린지는 원주 지속발전협의회가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지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이 챌린지에는 원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선물과 음식 주문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홍열 대외협력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지금 여러 해 동안 원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20년도까지는 환경부 장관상을 전국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이 돼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잔반제로 원주 빈그릇 인증샷 챌린지라는 프로젝트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거에 대한 이제 뭐 사회적인 거나 환경적인 문제들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매년 전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한 14,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에서 따졌을 때는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거는 항상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다 먹은 그릇이나 이런 것들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는 그래서 그런 챌린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잔반제로 빈그릇 챌린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이 빈그릇 챌린지는 총 3개의 이벤트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는 빈그릇 인증샷 이벤트입니다. 가정, 식당, 학교 어디에서 먹은 음식이든 상관없이 음식을 남기지 않은 인증샷을 올리면 되는데요. 환경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인 스위트 바질 씨앗을 모든 참가자에게 증정합니다. 행구 수변공원 옆 기후변화 홍보관 1층 로비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원주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모범생과의 연계 이벤트입니다. 이 원주 배달앱 모범생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사용 내역과 함께 빈그릇 인증샷을 올리면 되는데요.
그러면 모범생 어플 3,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당첨자는 10월 20일에 발표됩니다. 네, 이 사업이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 확산을 위해서 다른 사업들도 추진 중이라고요? 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남다른 관심을 인정받아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또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잔반 제로 챌린지는 기부 챌린지로 또 이어지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감축량만큼 지역 결식 아동에게 희망 나눔 음식 키트를 전달하고요.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급식을 다 먹으면 쿠폰에 도장을 찍어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챌린지 시행 후에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29% 감소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에 더해 어린이 환경 인형극도 진행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감과 분리배출에 관한 인형극을 제작하는데요. 이 인형극은 10월 중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상영하고요. 한 달 동안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상영도 진행합니다. 이런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낭비되는 음식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예. 이 음식물 잔반 챌린지 프로젝트에 원주 시민들 많은 동참이 있길 기대해보고요.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요즘 사람이 북적이는 장소가 아닌 거리 두기가 가능한 자연 경관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맞게 한국관광공사에서 가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지역을 선정했는지 한국관광공사 나선주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안전하게 가을의 멋을 즐길 수 있는 25가지 여행지를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여행지가 선정이 됐는지요? 네. 여행 전문가들이 선정한 가을철 비대면 안심관광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힐링 여행지로 가을빛이 고운 우리 땅의 숲과 산, 바다 중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을 시즌을 맞아서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관광지 몇 곳이나 됩니까? 가을 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는 서울 도봉구의 간송예집과 도봉산 둘레길,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대덕 생태공원, 인천 중구의 소무이도, 강원도 강릉시의 노추산 모정탑길, 강원도 삼척시의 활기 치유의 숲, 충북 충주시의 비내길과 비내섬, 경북 울릉군의 신령수 가는 길, 경남 화동군의 동정호와 형제봉, 전북 무주군의 적산산 사고,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둘레길 3코스, 전남 담양군의 금성산성 등 25곳으로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원주에서 떠나기 좋은 관광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원주에서 떠나기 부담 없고 여행하기 좋은 강원 강릉시 노추산 모정탑길과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개할 관광지는 강원도 강릉시의 노추산 모정탑길입니다. 강릉과 정성이 등을 맞댄 자리에 노추산이 서 있는데요. 소나무 우거진 숲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산림욕의 세례를 누리는 산입니다. 혹한의 계절을 앞둔 가을이면 마음껏 아름다움을 뽐내듯 산 전체가 황홀한 붉은색으로 타오르게 되지요. 단풍에 취하러 소나무가 뿜는 피톤치드에 또 취하러 가을에 가기 딱 좋은 산입니다. 노추산에는 지극한 가족사랑으로 홀로 돌탑의 바다를 이룬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 중에 노추산에서 공부했다는 대학자의 이야기 또한 유명합니다. 맑은 공기 깊게 호흡하며 노추산 단풍과 돌탑의 풍경에 몸을 맡기면서 어떤 경치를 품었을까 자목 궁금한 마음으로 산에 오르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본격 산행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으로 펼쳐진 광경 때문인데요. 산길 곳곳에 돌탑이 쌓여 있는데 셀 수 없이 많다란 표현은 이럴 때 쓰겠다라고 싶을 만큼
사방이 온통 도삽입니다. 네. 원주 지역에서 또 방문할 수 있는 가을철 관광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 지역에서 안전하고 호젓하게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남한강 폐사지 여행길이 있습니다. 원주 남한 강변을 중심으로 옛 불교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폐사지가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고돈사지와 법천사지,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백길로 현모를 실어 나르던 홍원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한강 폐사지를 돌아보는 길은 역사적 흔적을 따라가는 길로 옛 시대의 흥망성쇠를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기운을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자, 홈페이지에서 여행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홈페이지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특집관이 있는데요. 특집관 내에 비대면 안심관광지 페이지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비대면 안심관광지 25곳 자세히 좀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관광공사 나선주 대리였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들어선 가을 여행지 이번 주말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